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에 도착해 2박 3일간의 방중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LA 동부 로렌하이츠의 한 주택에서 부부로 추정되는 7, 80대 한인 남녀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워싱턴 대학교 기숙사에서 학생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케빈 머시 연방준비제도 차기 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이 연방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 여론조사에서 베세라 전 연방보건복지부 장관이 선두에 올랐습니다. 정했어요. 모두에게 더 다정하기로, 다 정관장 하기로. 선물은 정관장. 건강하세요. 정했어요. 모두에게 더 다정하기로, 다 정관장 하기로. 선물은 정관장. 건강하세요.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수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젯밤 베이징에 도착해 2박 3일간의 방중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9년 만입니다. 세계 경제와 안보, 첨단 기술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현안이 미중 정상의 단판에 달려있는 만큼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 베이징 한상우 특파원입니다. 한국 시간 밤 9시쯤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 에어포스원의 문이 열리자 살짝 주먹을 쥐고 흔드는 특유의 동작으로 도착을 알렸습니다. 의장대가 도열한 가운데 군악대 연주가 울려 퍼졌고 미국 성조기와 중국 오성홍기를 든 학생들의 환영이 이어졌습니다. 서열 5위권인 한정 국가부주석이 공항에서 영접했는데 장관급 인사가 마중 나가는 관례에서 한층 격을 높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항 환영 행사 직후 숙소인 베이징 포시즌스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찾은 건 지난 2017년 이후 약 9년 만이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마주 앉는 건 지난해 부산 회담 이후 반년 만입니다. 두 정상은 오늘 오전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최소 6차례 만남을 이어갑니다. 회담에서는 무역 현안과 이란 사태, AI 등 광범위한 의제를 논의합니다. 오후에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텐탄공원 관람, 저녁에는 시 주석 주최 국빈 만찬까지 함께합니다. 내일도 시 주석의 핵심 직무 공간 중난하이에서 기념 촬영과 차담, 업무 오찬이 이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방문길에 올린 SNS 글에서 시 주석에게 중국 시장 개방을 직접 요구하겠다고 밝혔고 출발 직전에는 이란 사태보다 무역 논의가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number one, we're going to have a long talk about it. We need any help with Iran. We'll win it one way or the other. We'll win it peacefully or otherwise. 하지만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동행한 만큼 이란 전쟁과 타이완 등 안보 현안도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반면 미중 정상회담 단골 의제였던 북한 문제는 언급이 없습니다. 예상보다 길어진 이란 전쟁으로 중심 화두가 옮겨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중국 언론들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중국에 양보를 요구했던 9년 전 트럼프 대통령 방중 상황과 다를 거라고 전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한상우입니다. 이란이 쿠웨이트가 이란 선박을 불법 공격한 뒤 타고 있던 혁명 수비대원들을 구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이스라엘과 공조해 이란을 공격했다는 사실도 뒤늦게 전해지면서 중동의 긴장 수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현지 시간 13일 SNS에 쿠웨이트가 불화를 조장하려는 명백한 의도로 이란 선박을 불법 공격하고 우리 시민 4명을 구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라가치 외무장관은
불법 행위가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하는 섬 인근에서 발생했다면서 우리는 이에 대응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루 전 쿠웨이트 내무부는 이달 초 해상을 통해 입국을 시도하다 체포된 4명이 이란 혁명수비대 소속임을 자백했다는 성명을 관영 통신사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로부터 쿠웨이트 부비안 섬에 침투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은 사실을 인정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항법 시스템 오류로 실수로 쿠웨이트 영해에 진입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지난달 이란을 적어도 2차례 직접 공격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한 달 전 아랍에미리트가 이스라엘과 공조해 이란 최대 정유시설을 공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걸프 국가 중 상대적으로 이란에 우호적인 편이었지만 2월 개전 이후 이란이 아랍에미리트 내 미군 기지를 타격 표적으로 삼으면서 양국 관계도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지난 3월 아랍에미리트를 극비리에 방문해 정상회담을 가진 사실도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이언돔 방공망의 사상 첫 해외 파견지로 아랍에미리트를 선택하는 등 이란 전쟁을 계기로 영내 세력 구도가 재편되면서 중동 전반의 긴장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SBS 홍현재입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의 안전을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해양 자유 구상에 참여를 검토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군사적 역할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편집인협회 간담회에서 영국과 프랑스 주도의 협력 방안뿐 아니라 미국이 주도하는 해양 자유구상 MFC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여타 국제협력에 대해서 마찬가지 입장으로 주로 해양 자유구상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드론, 전투기, 군함 등을 호르무즈 해협 통항 안전을 위한 임무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우리 정부도 관련국들의 움직임을 살피며 어느 수준으로 참여할지 검토 중인 걸로 보입니다. 위 실장은 특히 여러 단계의 군사적 역할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해 군사적으로 기여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위 실장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남우호를 공격한 미상의 비행체와 관련해선 드론이라고 단정할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면서 미사일일 수도 있고 여러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을 규탄한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도 이란 등 특정 국가를 지목하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공격 주체를 특정하지 않은 건 국제 관행에 따른 신중한 대응이란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안규백 국방장관도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를 위해 지지 표명, 인력 파견, 정보 공유, 군사적 자산 지원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기여 방안을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에게 얘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선 한미가 조속한 전환이라는 원칙에는 공감했지만 구체적 조건과 시기 등을 놓곤 추가 조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LA 동부 로렌하이츠의 한 주택에서 부부로 추정되는 한인 남녀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사망자가 84세 상 박 씨와 78세 춘 박 씨라고 밝혔으며 여성 춘 박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 박 씨의 정확한 사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인근 주민들은 숨진 2사람이 함께 살고 있었고 자녀로 보이는 이들이 집을 드나드는 모습도 자주 봤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2사람의 관계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라크라센터 지역에서 한인 초등학생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스테판 나다니엘 리스턴에게 총 4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리스턴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자신의 집에 놀러온 딸의 친구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피해 여학생들은 초등학교 3, 4학년이었습니다. 리스턴은 풀러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기독교 기반 비영리 단체인 정의회복센터에서 활동했었습니다. 워싱턴 대학교 기숙사에서 학생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일요일 밤 캠퍼스 인근 노드하임 코트 아파트 세탁실에서 19세 학생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피해 학생은 19세 트랜스젠더 여성으로 확인됐고
경찰은 달아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We don't know the motivation. We don't know if he's going to come back. And we have like an armchair against the door. 경찰은 20대 중후반 남성을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학 측은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이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는 인질극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어린이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일요일 새벽 한 주택에서 가정 내 소란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면서 시작됐습니다. 42세 남성 용의자는 흉기를 들고 방 안에 스스로를 가둔 채 여러 명을 인질로 잡고 있었습니다. 대치 끝에 경찰은 진입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총격이 발생해 용의자와 어린이가 모두 총상을 입었습니다. 이 어린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용의자는 치료 후 가중 불법 감금과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서양 크루즈선 관련 한타바이러스 확진자가 미국인과 프랑스인 각각 1명씩 추가돼 총 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들을 포함한 의심 사례는 모두 11건이고 사망자는 3명에서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대규모 유행 징후는 아직 없지만 추가 감염자가 나올 수 있다며 방역 권고를 지켜줄 것을 각 보건당국에 당부했습니다. 프랑스 보르도에 도착한 영국 여객선에서는 90세 승객 1명이 숨지고 약 50명이 급성 장염 증상을 보여 승객과 승무원들이 선내 격리 조치됐습니다. 여객선 앰비션호는 지난 6일 스코틀랜드 북부 셰틀랜드 제도를 출항해 벨파스트, 리버풀을 거쳐 어제 저녁 보르도에 정박했습니다. 여객선에는 영국과 아일랜드 승객 1233명과 인도 승무원 514명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90세 승객은 항구에 도착하기 전 숨졌고 50여 명의 승객은 급성 장염 증상을 보였습니다. 선내 초기 검사 결과 전염성 위장염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보건당국은 최근 문제가 된 한타바이러스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사흘간 휴전이 끝나자마자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이 이어졌습니다. 800기가 넘는 드론을 동원해 우크라이나 전역을 타격했고 최소 민간인 6명이 숨졌다고 우크라이나 측은 밝혔습니다. 파리 권영인 특파원입니다. 민간인 주거 지역의 주택들이 폭격을 당해 여기저기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방대원들은 불길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지난 12일 자정부터 러시아가 드론 800기를 동원해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규모 공습을 가했습니다. 평소 200~300기 수준의 드론을 동원했던 것에 비하면 서너 배나 많은 드론을 대규모로 동원한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공격이 전국 20여 개 도시를 대상으로 진행됐고 최소 민간인 6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들을 포함해 부상자도 수십 명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휴전에 돌입했는데 휴전이 끝나자마자 러시아가 대대적인 공습을 감행한 겁니다. Протягом 3 днів знову удари шахедів, знову авіабомби. Фронтова активність залишається також високою. Тому ми відповідаємо.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공격이 미중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진행된 것은 서로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고 강조해왔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중국으로 떠나기 전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이 임박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우크라이나에서는 이란과의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푸틴과 모종의 거래를 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SBS 권영인입니다.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 차기 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이 연방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미 상원은 본회의에서 워시 후보자의 인준안을 투표에 붙인 결과 찬성 54표, 반대 45표로 인준안을 가결했습니다. 제롬 파월 현 의장의 임기가 오는 15일 끝나는 만큼 워시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새 연준 의장으로 취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글과 스페이스X가 우주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구글은 이미 프로젝트 선캐쳐를 통해 태양광 기반 위성 데이터 센터 개발에 착수했으며 오는 2027년 시험용 위성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역시 AI와 챗봇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 100만 개의 위성을 활용한 우주 데이터 센터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술과 환경적 난관이 여전히 큰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 그룹.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 여론조사에서 하비에르 베세라 전 연방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의 지지율로 선두에 올라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는 공화당 스티브 힐튼 후보와 억만장자 환경운동가 톰 스타이어 후보는 각각 17%의 지지율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LA시장 선거에서는 캐런 베스 시장이 30% 지지율로 선두를 유지했고 리얼리티 TV 스타 출신 스펜서 프렛이 22%, 니디아 라만 LA시 의원이 19%를 기록했습니다. 예비선거는 오는 6월 2일 실시되며 주지사와 시장 선거 모두 득표율과 관계없이 상위 2명이 오는 11월 본선에 진출합니다. 뉴욕 증시입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나스닥은 1%대 상승했고 S&P 500은 0.5%대 오르며 장을 마쳤습니다. 업종별로는 커뮤니케이션이 2%대 강세를 나타냈고 경기 소비재와 기술주가 1%대 오르며 시장 전반의 상승 탄력을 키웠습니다. 시장은 중국 베이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현지에 도착하면서 이번 회담이 이란 분쟁에 중대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4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는 전월 대비 1.4% 상승하며 시장 전망치인 0.5%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는 2022년 3월 이후 최고치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남아있음을 보여줬지만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 위축보다 기업발 호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이날 기술주 반등의 중심에는 젠슨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의 방중 소식이 있었습니다. 젠슨황 CEO가 뒤늦게 경제사절단에 합류하면서 AI 반도체의 중국 공급 재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이에 엔비디아는 2%대 오르며 시가총액 5조 달러 선에 안착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4% 넘게 급등하며 시총 9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또 시스코 시스템즈와 알리바바는 예상치를 웃도는 깜짝 실적을 기록하며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미국의 소비 경기와 물가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4월 소매 판매와 수출입 물가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였습니다.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건강이 아스바헬스 메디케어 플랜으로 든든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의료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아스바헬스가 함께합니다. 888-688-8584로 문의해주세요.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건강이 아스바헬스 메디케어 플랜으로 든든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의료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아스바헬스가 함께합니다. 888-688-8584로 문의해주세요. 모든 여정은 문을 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 여기 CBB 뱅크입니다. 진심 어린 대화에서 시작해 성공을 향한 새로운 기회로 당신의 비즈니스가 더 크게 넓어질 때 CBB 뱅크가 전국 어디서나 그 문을 함께 열어갑니다. 성장의 파트너 CBB 뱅크. 뱅크 오브 호프의 케빈 김 행장과 한미은행의 바니 이 행장이 LA 지역 금융계에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됐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 케빈 김 행장과 한미은행 바니 이 행장이 LA 지역 금융계에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됐습니다. 두 사람은 LA 비즈니스 저널에 LA 500 뱅킹 파이낸스 분야 영향력 인물 50인의 이름을 올렸으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케빈 김 행장의 전략적 인수 합병과 바니 행장의 자산 성장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두 리더 모두 한인 금융권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대표 여름 행사인 오시페어가 시즌 운영을 앞두고 남가주 지역의 파트타임 직원 400명을 채용합니다. 오시페어앤 이벤트 센터는 16세 이상 지원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현장 운영 인력을 모집하며 시급은 직무에 따라 시간당 $17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채용 행사는 오는 30일 코스타메사에서 열리며 현장 인터뷰도 진행되고 지원자는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한인커뮤니티재단과 한인커뮤니티재단 샌프란시스코가 전국 단위의 단일 조직으로 합병해 한인사회 공익지원과 기부문화 확대에 나섭니다. 양 기관은 이번 합병을 통해 자원과 네트워크를 통합해 더 많은 비영리 단체를 지원하고 LA 등 새로운 지역으로 활동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 중인 연례 갈라와 기존 프로그램은 합병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인물리치료사가 엠트랙을 상대로 한 대규모 의료사기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연방검찰은 이모 씨 등 총 19명이 엠트랙 직원들의 보험 정보를 이용해 허위 의료 청구를 제출했으며 이 과정에서 $1,100만 이상의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이 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8일 열릴 예정입니다. 최우백 박사가 에모리 대학교 인류사회 공헌자에게 수여되는 총장 메달을 받았습니다. 최 박사는 에이즈를 관리 가능한 질환으로 바꾼 치료제와 개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해당 치료제는 현재 전 세계 수백만 명의 환자 치료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 박사는 한인사회에도 꾸준한 기부와 봉사활동을 이어오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온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합병해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으로 출범합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어제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 계약 체결을 승인했습니다. 합병 계약 체결은 지난 2020년 11월 17일 두 회사의 신주 인수 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 만입니다. 이로써 대한항공은 234대 항공기를 보유한 세계 10위권 항공사로 재탄생하게 됐습니다. 두 회사의 마일리지 통합안은 정부와 협의 중인데 현재 탑승 마일리지 1:1, 제휴 마일리지 1:0.82의 방안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박찬욱 감독이 한국인 최초로 심사위원장을 맡은 칸 국제영화제가 어제 개막했습니다. 나홍진 감독의 호프를 비롯한 한국 영화 3편이 칸에 초청됐습니다. 이주형 기자입니다. 우연의 일치겠지만 미중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미국과 중국을 대표하는 배우 제인 폰다와 공리가 함께 칸 영화제 개막을 알렸습니다. Jen comes from the West, and I come from the East. Tonight we stand together here. This is the magic. 개막식에선 할리우드 스타 데미 무어 등 9명의 경쟁 부문 심사위원단도 소개됐는데 그중에는 심사위원장인 박찬욱 감독도 있었습니다. 박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정치적 주장을 담은 영화라고 우대하지도 배제하지도 않고 예술적 성취만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영화라고 봐주는 건 없다고 해서 웃음이 일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말씀드릴 것은 제가 그렇다고 해서 한국 영화에 더 점수를 주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박 감독은 앞선 외신 인터뷰에선 한국인이 처음으로 칸 심사위원장이 됐다는 감회는 어쩔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번 칸 영화제에는 한국 영화 3편이 초청됐습니다. 나홍진 감독의 호프, 연상호 감독의 군체, 정주리 감독의 도라입니다. 호프는 경쟁 부문, 군체와 도라는 비경쟁 부문에서 상영됩니다. 한국 영화의 경쟁 부문 진출은 4년 만인데 칸 영화제가 대놓고 등수 경쟁하는 올림픽도 아니고 아카데미 같은 시상식도 아니지만 세간의 관심은 호프가 상을 받을까에 쏠리게 마련입니다. 이 영화가 한국 영화 사상 최대 제작비를 썼고 곡성 같은 화제작을 만들어온 나홍진 감독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마다 물갈이 되는 소규모 심사위원단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는 알 수 없다는 게 솔직한 대답입니다. 다만 칸이 나 감독의 모든 영화를 초청해왔다는 점, 6년 연속 황금종려상 수상작을 배출한 미국 배급사 네온이 선택한 작품 중 하나라는 점, 박 위원장이 영화 매체 고유의 예술성을 보겠다고 한 점 등은 주목해 볼 만합니다. SBS 이주형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서울 명문대학군의 중심 입지 신촌 로터리, 새로운 랜드마크가 찾아옵니다. 차원이 다른 젊음의 도시, 성공 투자의 공식을 모두 갖춘 프리미엄 테라스형 오피스텔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미주 한인 동포들을 위한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투자의 가치가 다른 높은 수익률과 미래 투자 가치까지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의 주인이 되십시오. 분양 계약 문의 818-974-4989. Hey! Call DK Law! DK Law, how can I help you? Crazy accident. They cut me off and then cut my car in half. I think you need to go to the hospital. Oh! DK Law will be there for everything you need. Oh, that's nice. DK Law goes all the way.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Because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네, 한국 지방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국민의힘은 셀프 사면 비판을 각각 주 무기로 삼았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내란의 티끌까지 청산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겨냥했습니다. 윤핵인 공천, 내란 부활 공천을 단행하면서 또다시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내란 공천입니까? 공천 내란입니까?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 공천이 민주적 공천이었다고 자평했는데 당내 파열음이 큰 전북지사 공천에 대해선 민주당 후보가 되는 게 전북 발전에 좋다고 낮은 자세로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영남 방문이 보수층 결집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을 받곤 오지 말란 곳에 간 적 없다고 답했습니다. 국내힘은 어제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을 이재명 대통령의 셀프 사면법이라고 규정하면서 선대위 명칭에도 공소 취소 저지를 앞세웠습니다. 공소 취소 특검을 막는 것이 최후의 저지선입니다. 지금은 국민의 힘으로 똘똘 뭉쳐야 할 때입니다. 장 대표는 원팀을 강조했지만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은 수도권 후보들의 우려에 따른 적절한 선대위 구성을 요구하며 선대위 발대식에 불참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은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되고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21일부터 시작됩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도 한국을 포함한 증시는 계속 사상 최고치입니다. 전쟁이 AI라는 거대한 기술혁명의 본질적인 흐름을 꺾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수요일 SBS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